저번 시간에 뷰테인까지 그 C2, C3 단일 결합 회전에서 나타나는 네 개의 형태, 그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다음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경우는 단일 결합 회전을 통해서 복잡한 경우는 에너지가 다른 형태가 6개가 나오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통 유기교재는 뷰테인까지 설명하고, 그러니까 4개 에너지가 다른 형태가 4개가 나오는 경우까지 보통 설명하고 6개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설명하지 않는 교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에너지가 다른 형태가 6개가 나오는 경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8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에너지가 다른 형태가 2개가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단일 결합 회전을 통해서 탄소 단일 결합 회전시켰을 때 에너지가 다른 형태가 2개다. 그러면 하나는 안정한 스태거드 형태고 다른 하나는 이클립스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2개 형태를 갖는 화합물의 예가 에테인하고 프로페인이었습니다. 에테인과 프로페인, 그리고 뷰테인에서 C2, C3가 아니라 C1, C2 단일 결합 회전에서 2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다른 형태가 4개를 갖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른 형태가 4개면 4개 중에 2개는 스태거드 형태고 안정한 스태거드 형태고 2개는 불안정한 이클립스 형태입니다. 뷰테인 같은 경우는 스태거드 형태 2개가 안티 형태, 고시 형태 있었고 이클립스 형태가 이름이 없는 이클립스 형태, 그리고 씬 형태, 이렇게 4개 형태가 있었죠. 자, 그런 4개 형태를 갖는 대표적인 화합물의 예가 뷰테인에서 C2, C3 단일 결합 회전에서 이렇게 4개 형태를 가졌습니다. 자, 복잡한 경우는 6개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이상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른 형태가 6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중에 에너지가 낮은 3개는 스태거드 형태고 불안정한 것 3개는 이클립스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6개의 형태를 갖는 그런 화합물이 바로 81페이지, 지금 설명드리는 81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에너지가 다른 형태가 6개가 나오는 경우, 만약에 어떤 형태가 가장 안정하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떤 형태는 볼 필요가 없습니까? 불안정한 이클립스 형태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스태거드 형태끼리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스태거드 형태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따질 때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고시 상호작용을 보시면 됩니다. 고시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누가 더 크냐 작으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태거드 형태가 더 안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봐야 되는데, 고시 상호작용을 봐야 되는데, 고시 상호작용이 크냐 작으냐 판단할 때 그 지침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고시 상호작용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인이 입체장애라고 했고,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체장애는 두 원자가 공간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발생하는 스트레인이 입체장애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입체장애가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이 취향기를 Y라고 했을 때 이 취향기 Y의 사이즈를 봐야 됩니다. 이 사이즈가 작은 경우보다, 이건 만약에 사이즈가 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수소하고 입체장애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입체장애가 더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때 이 Y의 사이즈를 봐야 된다.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입체장애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시상호작용은 커지게 되고, 따라서 고시상호작용이 커지게 되면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서 더 불안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취향기 Y의 사이즈를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흔한 취향기만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Y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자, 흔한 취향기만 쭉 나열할 테니까 필기해 두십시오. 자, 할로겐 원자보다 OH OH보다 NH2 아미노기라 부르죠. 아미노기. 그리고 아미노기보다 메틸기 CH3 메틸기보다 아이소프로필기. 아이소프로필기는 여기 수소 3개 중에 하나를 메틸기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CH2, CH3니까 자, 에틸기. 예, 자, 아이소프로필기가 아니라 에틸기고 또 에틸기에서 여기 수소 하나를 메틸기로 바꾸면 아이소프로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남아 있는 이 수소를 메틸기로 바꾸면 터투비틀기가 됩니다. CH3, CH3, CH3. 그래서 딱 시각적으로 봐도 자, X보다 OH기가 더 벌케하죠.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때 이 탄소에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어떤 원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원자에 원자 몇 개가 결합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할로겐 원자는 더 이상 이 할로겐 원자에 원자가 결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질소는 2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사이즈가 더 크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메틸기는 원자 3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더 벌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소가 있는 위치에 수소보다 덩치가 큰 메틸기가 취한되어 있기 때문에 에틸기가 더 벌케합니다. 그리고 에틸기보다 아이소프로필기보다 터투비틀기가 더 사이즈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약자로 많이 쓰죠. 메틸기는 약자로 ME라고 쓰고 에틸기는 ET라고 쓰고요. 아이소프로필기는 IPR 그리고 터투비틀기는 TBU 이렇게 약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흔한 취향기만 지금 나열한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타입별로 워낙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제가 타입별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쉽게끔 다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1, 3, 2축 상호작용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려고 제가 뒤에 그 내용을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흔한 취향기의 사이즈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일단 그래서 취향기 해당되는 Y의 사이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입체 장애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시 상호작용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서 더 불안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런 내용을 적용해서 자 밑에 스테거드 형태 안중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A도 스테거드 형태고 B 형태도 스테거드 형태, C 형태도 스테거드 형태인데 다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자 어떤 형태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판단할 때 이클립스 형태는 어떤 형태가 가장 안정하냐를 따질 때는 이클립스 형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거드 형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몇 도로 회전시켜야 되냐면 60도가 아니라 120도로 회전시키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60도 회전시킬 때마다 스테거드 이클립스 반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스테거드 형태를 다른 스테거드 형태로 바꾸려면 120도 회전시키면 됩니다. 자, 어떻게 120도 회전시켰냐면 전면 탄소는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면 탄소에 있는 이 Y는 딱 12시 방향에 고정되어 있고요. 자, 후면 탄소를 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시킨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시키면 여기 X가 이 위치로 가겠죠. 120도 회전시키면. 그리고 여기 있는 G가 이 위치로 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120도 회전시키면 여기 X가 이 위치로 가고요. 여기 있는 G가 이 위치로 갑니다. 자, 이런 세 개의 스테거드 형태를 가집니다. 다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형태가 더 안정하냐를 따질 때 고시 상호작용을 보셔야 됩니다. 고시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누가 더 크냐 작으냐로 안정도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A, B, C 다 이 세 개의 형태가 모두 다 고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Y와 G 간에 고시 상호작용이 있고요. Y와 X 간에 고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고시 상호작용이 2개가 있죠. 자, 그리고 B는
Y하고 G 간의 고시 상호작용 이렇게 한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형태는 X와 Y 간의 고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얘도 고시 상호작용은 한 개죠. 개수는. 자, 이렇게 고시 상호작용이 모두 다 있습니다. 이때 고시 상호작용이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때 개수가 다르면 개수를 가장 우선시해서 보십시오. 고시 상호작용의 개수가 A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고시 상호작용이 가장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 형태가 가장 불안정합니다. 얘가 3등이라고 표현할게요. 3등.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비교할 때 고시 상호작용 개수가 한 개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시 상호작용이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때 취향기의 사이즈를 봐야 됩니다. 사이즈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Y라는 취향기를 가지는 것은 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G가 있고 여기는 X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건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취향기의 사이즈가 X보다 Y보다 G가 사이즈가 크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X보다 G가 사이즈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입체 장애가 이쪽이 더 크겠죠. 입체 장애가 크고 이쪽이 입체 장애가 더 작다. 그래서 C 형태가 가장 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시 상호작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안정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고시 상호작용 크기가 크냐 작으냐 판단할 때 개수가 다르면 개수를 가장 우선시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개수가 같으면 고시 상호작용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인이 입체 스트레인이기 때문에 입체 스트레인이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때 취향기의 사이즈를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입체 장애가 크기 때문에 더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됐죠? 자, 실제 화합물에 적용해 볼게요. 자, 문제가 어떤 화합물, 뭐 이런 명령법은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런 화합물에 하나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형태가 주어져 있고 이 형태가 몇 번째로 안정한 형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얘가 몇 번째로 안정한 형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유문 통도로 바꾼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방향에서 봤을 때 유문 통도 그림을 그리면 그 오른쪽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몇 번째로 안정한 형태냐라고 묻는 것은 이 형태가 몇 번째로 안정한 형태냐라고 묻는 거와 똑같습니다. 같은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회전을 시킬 겁니다. 자, 60도씩 회전시킨 겁니다. 전면 탄소는 고정시키고 뒤에 있는 후면 탄소를 60도씩 회전시킨 겁니다. 그러면 스태거드, 이클립스드, 스태거드, 이클립스드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일단 A, C, E가 스태거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몇 번째로 안정한 형태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는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까? B, D, E, B, D, F 다 이클립스 형태죠. 이클립스 형태는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스태거드 형태끼리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 스태거드 형태가 1등, 2등, 3등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태거드 형태의 안정도 판단할 때는 고시 상호작용 보셔야 됩니다. 자, 이 A 형태는 아이소폴 필기와 메틀기 간의 고시 상호작용 하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C는 OH기하고 메틀기 간의 고시 상호작용, 메틀기하고 아이소폴 필기 간의 고시 상호작용 이렇게 고시 상호작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메틀기하고 OH기 간의 고시 상호작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상호작용 개수가 C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C 형태가 얘가 3등이 되는 겁니다. 3등이고 그 다음에 이 고시 상호작용이 크냐 여기가 크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봐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OH기보다 아이소프로피기가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이 입체 장애가 이쪽이 더 크다는 뜻이 되겠죠. 입체 장애가 크고 이쪽이 입체 장애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안정한 형태입니다. 1등 그리고 얘가 2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형태가 몇 번째로 안정한 형태냐라고 문제가 나오면 두 번째로 안정한 형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2등이죠. 그리고 이클립스 형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클립스 형태 따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BDF가 이클립스 형태인데 이클립스 형태는
안중도 판단할 때 취향기 두 개가 가려져 있는 그 가려움 상호작용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러한 가려움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시면 됩니다. F 같은 경우는 취향기와 수소 간의 가려움 상호작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향기와 취향기가 가려져 있는 그런 가려움 상호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F가 이클립스 형태 중에서는 가장 안정하겠죠. 그래서 얘가 4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D를 보시면 자, 여기 취향기하고 취향기가 가려져 있습니다. 이 가려움 상호작용이 엄청 크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B도 여기 취향기와 취향기가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려움 상호작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두 가려움 상호작용이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할 때는 이때도 사이즈를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OH기보다 아이소프로필기가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추가되는 이 입체 장애가 여기보다 여기 입체 장애 이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불안정한 형태입니다. 6등이고 얘가 5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형태의 안중도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스태거드 형태 안중도 비교할 때 고시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누가 더 크냐 작으냐로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시 상호작용을 크기를 판단할 때 일단 개수가 우선이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시 상호작용이 크다. 그리고 개수가 같으면 입체 장애가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보시고 고시 상호작용이 크다 작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최대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열린 사슬 알케인에서 또 뭐 형태 초과할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에너지가 다른 형태가 6개가 나오는 경우가 최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6절로 넘어갈게요. 자, 4-6절에서 다루는 내용은 구조 이성질체고요. 알케인의 구조 이성체고, 4-7절에서 다루는 내용은 기하 이성질체입니다. 사이클로 알케인의 기하 이성체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구조 이성질체와 기하 이성질체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입체화학에서 제가 이성질체를 총 분류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이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오늘 아셔야 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할게요. 자, 이성질체, 아이소모라고 표현하는 이성질체는 말 그대로 성질이 서로 다른 화합물입니다. 만약에 A하고 B 간의 관계가 이성질체라고 했을 때 이성질체 종류가 여러 이성질체가 있는데 어떠한 이성질체든 이성질체 관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분자식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 B가 분자식은 같습니다. 분자식은 같으나 서로 다른 화합물이면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면 이성질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화합물이기 때문에 상호 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단일결합 회전 또는 뭐 고리 화합물은 고리 뒤집기를 하는데 고리 뒤집기나 단일결합 회전을 통해서 이 둘은 상호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아야 됩니다. 분자식은 같지만 서로 다른 화합물이면 그러면 이성질체다. 그리고 이런 이성질체를 크게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 이성체는 5장에서 입체 이성체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입체 이성체는 또 고울상 이성질체와 부분 입체 이성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5장에서 하고 여기는 이 절에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입체 이성체에 포함되는 이성질체가 부분 입체 이성체고요. 부분 입체 이성질체고, 그리고 이 부분 입체 이성체에 포함이 되는 이성질체가 기하 이성질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입체 이성체는 5장에서 설명드리고, 자 여기서 알케인에서 설명드리는 이성질체는 4-6절에서는 구조 이성체, 그리고 4-7절에서는 기하 이성체를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서 구조 이성체는 일단 제가 어떤 이성질체 관계가 되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분자식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구조 이성체는 뭐가 달라야 되냐면 구조식이 달라야 됩니다. 구조식이 다르다는 것은 결합의 연결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합의 연결 방식이 다르면 구조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둘은 이름이 다르겠죠. 그런 이성질체가 구조 이성체입니다. 그리고 입체 이성체는요. 입체 이성체는 만약에 A, B 간의 관계가 입체 이성체라고 했을 때 입체 이성체 관계가 되려면 분자식도 같고 구조식도 같아야 됩니다. 분자식과 구조식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식과 구조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화합물 이름이 동일하겠죠. 이름은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면 공간상에서 입체 비율이 달라야 됩니다. 입체 비율이 달라서 서로 다른 화합물이면 그 관계가 입체 이성체 관계고, 입체 이성체가 또 여러 입체 이성체가 있는데 그 중에 기하 이성질체가 크게는 입체 이성체에 포함되는 이성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 트랜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 트랜스. 예를 들어서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가 분자식은 같고 구조식도 같은데 입체 비율이 다른 겁니다. 이런 이성질체가 기하 이성체고, 먼저 4-6절에서 구조 이성체 설명하고 4-7절에서 기하 이성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를 보시면요. 금방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식이 다른 이성질체입니다. 분자식이 같다라는 것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수가 같다는 뜻이고, 그리고 구조식이 다르다는 것은 연결 방식이나 결합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조 이성체는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식이 다른 이성질체가 구조 이성체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구조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아유팩 체계명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입체 비율은 보통 우리가 화합물 이름을 나타낼 때 제일 앞에 입체 비율을 나타냅니다. 입체 비율을 나타내는데 입체 비율은 얘는 같든 다르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구조 이성체는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케인의 구조 이성질체만 지금 이 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알케인의 구조 이성질체 설명 드릴 텐데, 탄소 하나부터 해서 탄소 3개까지는 구조 이성질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구조 이성질체를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탄소 2개, 탄소 하나부터 볼까? 메테인이죠. 자, 요 결합을 끊고 이 결합을 끊어서 위치를 바꿨을 때 화합물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위치 바꿔도 동일한 화합물이죠. 자, 그리고 에테인 CH3, CH3. 만약에 요 결합을 끊고 이 결합을 끊어서 여기 수소하고 여기 메틀기 위치를 바꿔볼게요. 요 위치를 교환해 볼게요. 교환했을 때 화합물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화합물이 되어야 구조 이성체 관계인데 같은 화합물입니다. 이런 화합물이 되죠. 수소하고 메틀기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관계가 구조 이성체 관계가 아니라 같은 화합물이란 겁니다. 보시면 여기 CH3, CH3, 여기도 CH3, CH3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합물을 그냥 90도 회전시킨 것 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자, 이렇게 탄소 하나부터 해서 3개까지는 결합의 연결 방식을 어떻게 바꿔도 동일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구조 이성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4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탄소 4개부터 이제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자, 탄소가 4개면 수소는 2n 플러스 2개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분자식을 갖습니다. 이런 분자식을 갖는 구조 이성체가 몇 개냐? 그러면 2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뷰테인. 뷰테인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탄소 하나를 떼서 메틸기죠. 메틸기를 떼서 옆에 탄소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합물이 되겠죠. 이 화합물 이름이 이메틸프로페인 또는 관용명으로 아이소뷰테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참고로 참고가 아니라 이름은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특강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름은 여러분들 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재에 있는 다 제가 표현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5개. 탄소 5개면 수소의 개수는 2n 플러스 2개니까 12개를 가지겠죠. 자, 이런 분자식을 갖는 알케인의 구조이성체가 몇 개냐? 그러면 3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격가지가 없는 탄소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펜테인을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틸기를 떼서 바로 옆에 탄소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합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또 메틸기를 떼서 여기서 또 옆에 탄소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합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 확인해 보십시오. 이름은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6개부터는 제가 이제 직접 그릴게요. 자, 그리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탄소가 6개면 수소의 개수는 2n 플러스 2개니까 14개를 가지겠죠. 이런 분자식을 갖는 알케인의 구조이성체가 5개입니다. 이 5개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탄소수가 6개니까 격가지가 없는 알케인, 그러니까 헥세인부터 그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점을 딱 하나 찍으면 여기서부터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립니다. 헥세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메틸기 하나를 떼서 이 메틸기 옆에 탄소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화합물 되겠죠. 옆에 위치가 2번 위치죠. 그래서 이 메틸 펜테인입니다. 근데 이 위치도 여러분 2번 위치고요. 이 위치에 붙여도 똑같은 2번 위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위치가 아니라 여기 3번 위치에 메틸기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자, 메틸기를 떼서 붙일 수 있는 방법은 2번, 3번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틸기를 2개를 떼는 겁니다. 2개를 떼서 2번 위치에 붙이고 3번 위치에 메틸기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2번에 하나, 3번에 하나. 그 다음에 같은 탄소에 붙일 수 있습니다. 2번 위치에 메틸기를 이렇게 2개를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2,2 다이메틸 뷰테인이고 왼쪽은 2,3 다이메틸 뷰테인입니다. 자,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구조이성체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 메틸기를 떼서 바로 옆에 탄소로 붙이면 자, 이런 화합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탄소는 2주기 원자고 2주기 원자는 옥텟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탄소는 4개의 결합 이상 못합니다. 근데 이 탄소가 결합 5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텟을 초과하죠. 10전자를 가집니다. 자, 이렇게 옥텟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탄소는. 탄소뿐만 아니라 2주기 원자는. 그래서 옥텟을 초과하는 그런 구조식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5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소 7개까지는 여러분 그려보셔야 됩니다. 탄소수가 7개면 수소의 개수가 2n 플러스 2개니까 16개를 가져야겠죠. 이런 분자식을 갖는 알케인의 구조이성체가 몇 개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9개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9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9개를 그릴게요. 같은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좀 집중해 보십시오. 자, 탄소수가 7개. 먼저 격가지가 없는 헵테인부터 그리는 겁니다. 하나, 점을 딱 찍으면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틸기를 떼서 바로 옆에 탄소 2번 위치에 붙이는 겁니다. 2번 위치에 이렇게 붙일 수 있고, 그리고 3번 위치에 붙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여기도 3번 위치고, 여러분 이 위치에 붙여도 똑같이 3번 위치입니다. 그래서 메틸기를 떼서 붙일 수 있는 방법은 2번, 3번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틸기 하나를 더 떼는 겁니다. 메틸기를 2개를 떼는 겁니다. 2개를 떼서 2번 위치에 붙이고 3번 위치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2번, 3번. 그리고 2번 위치에 붙이고 4번 위치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탄소가 아니라 같은 탄소, 2번 탄소에 메틸기를 2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위치가 아니라
3번 위치에 메틀기를 2개를 붙일 수 있겠죠. 자, 더 이상 메틀기를 2개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틀기를 3개를 떼는 겁니다. 메틀기를 3개를 떼면 탄소수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4개가 남고 이 뷰테인에 메틀기를 3개를 붙이는데 2번 위치에 2개를 붙이고 3번 위치에 메틀기 하나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메틀기를 3개를 떼서 붙일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에틸기입니다. 에틸기를 떼서 3번 위치에 이렇게 에틸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개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구조이성지의 개수는 9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9개가 아니라 만약에 9개 이상 뭐 10개, 11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중복되는 화합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그린 겁니다. 중복되는 화합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9개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조 이성질체가 몇 개냐 그러면 9개인데 만약에 구조 이성질체라는 제한이 없이 그냥 이성질체가 몇 개냐 그러면 어떤 이성질체도 고려해야 됩니까? 입체 이성질체까지 고려해야겠죠. 그죠? 이 내용은 제가 입체이성체는 5장에서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입체이성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만 들어보십시오. 자, 이 탄소가 3번 탄소가 카이랄 탄소입니다. 카이랄 탄소이기 때문에 이 메틀기가 쇠기 결합으로 있느냐, 얘가 점성 결합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RS 입체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R 비율이고 하나가 S 비율입니다. 근데 이 둘 간의 관계가 고울상 이성체, 이넨시오모 고울상 이성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2개라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카이랄 탄소가 있는 화합물이 이 화합물이죠. 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메틀기가 쇠기냐 점선이냐에 따라서 이 카이랄 탄소 입체 비율 R 비율을 가질 수도 있고 S 비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 역시 고울상 이성체 관계입니다. 고울상 이성질체라는 입체 이성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가 몇 개냐 그러면 이렇게 9개지만 입체 이성질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성질체가 몇 개냐 그러면 2개를 더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2개고 이거 2개니까 총 이렇게 계산하면 모든 이성질체는 9개가 아니라 11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일단은 요거 고울상 이성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일단 이렇게 들어두시고 이 내용은 5장에서 입체화학 파트에서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만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 이성질체 RK는 탄소가 N개면 수소의 개수가 2N 플러스 2개를 가지는데 이게 탄소의 개수가 1개부터 해서 3개까지는 제가 가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4개부터 가능하다라고 했고 탄소수 4개부터 4개, 5, 6, 7개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이성체 개수가 2개, 3개, 5개, 9개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왜 여기까지 하시면 되냐면 탄소수 8개부터는 가능한 구조이성체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변태가 아닌 이상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탄소수 7개까지는 꼭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이성질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하이성체는 여기 내 PPT 그림을 뺐구나. 기하이성질체 자, 오늘 좀 일찍 마칠게요. 일찍 마십시다. 그러니까 기하이성체 4-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진도가 그렇게 느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짧게 할게요.
그래서 차단 실절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일주일 동안 또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